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6.17 대책 보완이 나왔죠? 네. 어제. 네. 결국은 이제 소급하지 않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 정책자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도 자료를 제가 어제 한번 뽑았는데, 요게 금융 부분 행정지도 사항이거든요. 온전히 분양권에 대해서만. 네. 매매 이런 거 논할 여지가 없고. 금융위 보도자. 그렇죠. 분양권에 대해서만, 네. 수분양자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전 어. 어렵던데. 그리고 음. 저희들 해석하고 음. 실제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저희들은 요거 나온 문구 그대로 네. 그냥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 유관기관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수수료 주고 거래한 부동산에 전화를 하세요.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받으신 분들은 분양회사에다 전화를 해야지. 분양에 대한 거니까. 그렇지. 네. 왜냐하면 내가 분양한 게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 7월 13일부터 시행이에요. 7월 13일부터면 월요일? 그렇죠. 월요일부터 시행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행은 규제지역 선 변경 시 잔금 대출은 경과조차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 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 네. 즉 소급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개선된 걸 한번 보자고요. 요게 개선된 거예요. 네.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라고 돼 있죠. 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밑줄 쫙. 그 다음에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 경과 조치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과 조치의 정의는 네. 구법과 신법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구법을 신법에다 바로 적용하면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경과 조치라는 거를 둬서 구법에서 신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법, 이거를 경과 조치라고 합니다. 경과 조치를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은 뭐냐? 네. 이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네. 입주자 모집 공고될 당시의 LTV가 70%다. 네. 70%. 음. 60%다. 그러면 60%. 네.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 네. 내가 1주택자인데 처분 조건 하지 않았어. 네. 그럼 이 잔금 대출은 규제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규제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1주택자인데 처분 조건을 하지 않았어. 이게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실거주자. 실거주자.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다 써 있는데 이걸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 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즉 이게 지금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대출받은 범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받은 범위는 내가 만약에 조정지역 전에 준도금 신청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도금 신청을 60%를 신청했어. 네. 그러면 그 60%. 네. 만약에 내가 40%를 신청했어. 그러면 그 40%.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다가 우리 조정지역으로 들어간 상태 있잖아요. 네. 이 상태는 60%잖아요. 그러면 그 네. 60%를 적용하겠다는 거지. 근데 내가 조정지역에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그냥 조정지역 그대로야. 50%. 그럼 50% 네. 적용하겠다는 거지. 왜? 그 당시 50%였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못 받았어. 그럼 못 받은 범위네. 그렇게 되는 못 거죠? 받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다주택자도 대출 나와요. 어디까지? 내가 중도금을 신청한 범위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는 6.17 전에 네. 이미 계약이 되고 중도금을 실행한 상태였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서민 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부터 청약하고
그러니까 모집 공고된 거를 청약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10% 포인트를 더해주겠다는 거죠. 양주를 예로 들면 네. 양주는 조정지역으로서 50%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실수요자들은 10% 포인트를 더 해주겠다는 거지. 네. 그래서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디에 대해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완화를 해줘요. 자, 10% 우대를 해주지만 네. 소득 기준도 완화를 해줍니다. 약 한 1,000만 원 정도씩 더 해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으로. 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선이 됐어요. 네. 그냥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생애 최초는 9천만 원까지 요게 다 통합을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연소득 8천만 원, 그다음에 생애 최초는 9천만 원까지 요렇게까지 해주겠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얼마큼 더 주겠다? 플러스 10% 포인트. 원래 조정 지역이 50%인데 10%를 더해서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네. 이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네. 규제지역 신규 지정 시 무주택자의 잔금 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 전 규제가 적용되는가? 규제지역 지정 전 이게 이제 양주가 지정되는가? 해당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건 종전이에요. 네. 종전까지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돼 왔음. 그래서 이게 사실상 소급표였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요번 대책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근본 대책을 통해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규제지역 지정 전에라고 돼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자의 무주택, 네. 수분양자 혹은 무주택, 그다음에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수분양자에 대하여 잔금 대출 취급 시 규제지역 지정 전 LTV를 적용하게 된다. 그럼 양주 같은 경우에는 70%. 양주 같은 경우에는 70%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잔금 대출을.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된 지정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 혹은 1주택 포함이죠. 네. 수분양자에 대해서 네. 규제지역 지정 전 LTV를 적용하게 된다. 네. 70%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걸 제 해석이 틀린가요? 이거 지금 풀이하는 거잖아요. 얘네도 예시를 들어서. 개새끼는 말 취소. 이걸 틀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요게 참 애매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 보완 대책 적용 가능한가? 네.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적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전매 이 전매는 그렇다면 분양권을 피주고 산 네. 사람. 자 계약일일까요? 명의 이전일일까요? 명의 이전일을 우리 일반인들은 잔금 개인 네. 거래니까 잔금일로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네. 개인 간의 잔금. 현재 6.17 대책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중도금의 명의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안 나왔어요. 예시가 안 예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해줬잖아요. 그 전에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다 해줬다. 그런데 6.17 대책 전에 계약을 한 사람들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도금의 명의 이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예시도 없고 예시가 없고 명확한 구분도 없고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요거는 때문에 확인해봐야 된다. 요거는 지금 분양권 전매 양주에서 전매를 했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던 분들 명의 이전 안 해준다 그래서 요번 다주택자분들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잔금 대출 LTV는 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 지정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내가 60% 중도금을 신청해서 60%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 네. 그러면 잔금 대출도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60%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50%를 신청했어. 네. 그러면 그 50%까지 이렇게 돼 있죠. 신청을 못 받았어. 그럼 아예 안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출받은 범위 내의 의미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모집 공고일이 18년 5월 3일이고 중도금 대출 신청일이 18년 12월 3일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분양가 6억 원에 40%까지 대출이 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40%까지 받으면 2억 4천이에요. 네. 6, 4, 24니까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는 2억 4천 내에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양주 같은 경우는 60% 신청해서 60%를 받았다. 그럼 60%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기존에 되겠죠. 신청하신 분들 네. 그 중흥 그다음에 중흥, 대방 2차 대방 2차 이런 양쪽 분들은 정도 예, 많이 이미 있다. 중도금 신청을 60%까지 비규제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60%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 금액인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풍경채 네. 이 블록도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음.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아마 여기에 대출받은 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약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일단 제일 풍경채에서는 이 블록은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렇죠. 이미 계약금이 들어갔으니까. 1블록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방금 전에 확인은 했지만은 네, 네. 또 그래서 모르죠. 말이 많겠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네. 둘 다 똑같이 6.17 대책 전에 모집 공고가 됐는데 네.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가? 하나는 이미 계약금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받는 비율도 틀려요. 그렇지, 비율도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계약금이 들어간 경우를 보호해 준 것 같아 네, 지금. 지금 예. 계약금을 그 위약금으로 내지 않고 그렇죠, 한마디로 뜯기지 않기 예, 위해서 예, 예. 안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진행하는 곳은 지금의 규제대로 적용을 하고 네. 기존에 계약금이 들어갔던 곳은 기존의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약금을 날리지 않으니까. 일블록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는 냈지만은 계약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 이제 소급표는 대부분 다 없어졌다. 네. 다만 네. 문제가 되는 거는 분양권을 6.27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어. 네. 근데 내가 다주택자야. 하나 네. 더 분양권을 계약을 했어. 이때 중도금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전매의 기준을 계약일 기준으로 보느냐, 명의 이전일 기준으로 보느냐. 네. 요게 좀 남았어요. 근데 요 부분은 한번 금융위에 물어보셔서 질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말로 받으면 안 되고 서면으로 받아야지. 은행에 가서 은행이 안 된다고 하면 봐라, 내가 서면으로 받았다. 너 다시 한번 금융위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명의이전 이행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많은 시민과 서민이 혼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 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 나쁘다 어쩌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소급하지 않게끔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네. 피해가 없잖아. 네.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봤다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 그런 필요가 없었다고 막 밀어붙인 법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네. 알았다면 직무유기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서 소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할 거 하나 더 있죠. 취득세. 그렇죠. 예,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도 이렇게 예시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게 좋을 것 같아 예. 지금은. 취득세 시점도 마찬가지지. 네. 이미 부장권을 다 받은 수분양자는 이미 계약했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이거를 12%를 내라고 그래. 네. 이러면 또 지금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그렇죠. 겁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수무장자는 그 취득세에 차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취득세도 빨리 이렇게 명확하게 예시하고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 편하게 그렇죠. 더 이상 혼란이 없는 해명 거죠. 자료를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말이 없을 것을 네. 그 어렵게 가는 바람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간편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디테일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지 말고 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무지하게 시끄러우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이제 와서 소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싸다고 다 맞았는데. 일했는데 욕을 엄청 그렇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